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NCIA 책임연구원 안성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AI 스타트업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를 맡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딥러닝의 개요 및 활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딥러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 게 딥러닝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뭐 활용 사례와 산업에 어떤 이제 적용된 케이스들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이란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뭐 고양이 아니면 뭐 버섯, 뭐 토마토 이런 여러 물체 혹은 동물들을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딥러닝을 사용해서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저희에게 필요한 거는 물건을 담고 있는 영상, 이미지와 그거에 대한 라벨의 쌍이 필요합니다. 그런 라벨의 쌍을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이라는 곳에 넣어주게 되면은 딥러닝 네트워크가 그것을 알아서 학습을 해서 나중에 그것을 자동으로 분류를 해주는 시스템을 간단하게 뭐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역할들을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이제 학습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막 이런 단어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들리는데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여기 써 있는 걸 보면은 뭐 인지, 추론 등을 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사람들이 하는 뭐 분류나 이런 인지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신 해주는 그러니까 무언가 뭐 프로그램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계학습, 이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이 인공지능이 아까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엔진 같은 겁니다. 어떠한 방법이겠죠.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계학습이라는 게.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것을 어떠한 특정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해서 어떠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기계학습이라고 하고, 그러한 기계학습 머신러닝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건데, 딥러닝은 심층 인공신경망을 사용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제 건데요. 대표적인 최근의 예로 알파고가 있고, 뭐 자연어 인식하는 것도 있고, 그 웨이모라고 하는 그 자율주행 자동차죠. 자율주행 자동차 그 시스템도 그 딥러닝을 사용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계 학습은 크게 이제 종류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불리는 지도 학습, 그다음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등이 있는데, 먼저 이제 지도 학습이라는 것은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가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대표적인 예로 뭐 클러스터링을 들을 수가 있는데 입력 변수만 주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동물 사진이 있는데 각각의 사진들이 어떤 동물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사진만을 갖고 어떻게 어떤 동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각각의 그 종끼리 그 개체끼리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클러스터링인데, 이제 이런 경우를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기계학습에서 유명한 부분이 이제 강어학습인데요. 이 강어학습은 이제 어떠한 제한적인 룰만 가르쳐 주면은 그 룰에 의해서 똑같이 그 뭐 성능을 향상시켜 스스로 알고리즘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켜가는 것을 이제 강어학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이 어떠한 특징을 선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입니다. 이게 별게 아닐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굉장한 차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람의 손이 들어가서 어떠한 특징을 볼 것인가 라고 선택을 하는 순간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딥러닝은 그러한 정보의 손실 없이 그냥 데이터 자체를 입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의 손실 없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뭐 간단하게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딥러닝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또 그것을 구성하는 또 요소들에 대해서, 그 요소들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아까 퍼셉트론, 뉴런을 따라서 만든 사람의 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인 뉴런을 똑같이 따라한 게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퍼셉트론이 가장 딥러닝의 기초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층을 쌓고 그런 층이 또 쌓여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서 가장 많이 줄여서는 MLP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런 MLP는 가장 기초적인 딥러닝 네트워크이고 가장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쌓이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영상 같은 거를 분류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의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이제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뭐 줄여서 CNN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나왔는데 아까는 뉴런을 모방을 했으니까 이제는 물체, 이미지, 영상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려면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방을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CNN입니다. 또 이 영상으로 아까 클래시피케이션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무엇이냐를 넘어서서 이 영상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도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물체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또 이러한 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물체가 아니면 이 물체가 무엇인지 하는 이러한 오브젝트 디텍션을 넘어서 정확히 세그멘테이션까지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픽셀별로 뭐 강아지가 이 영상에서 어디에 있는지,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오리가 어디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지 더 그 오브젝트 디텍션보다 더 섬세하게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영상에 또 특화된 게 나왔으면은 어떠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 어떠한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나열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또 분석에 용이한 것도 이제 누군가 만들어내겠죠. 그것을 이제 R에는 순환신경망입니다. 이것은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특화됐는데요. 시계열 데이터라 함은 예를 들어 제일 먼저 떠올리실 수 있는 게 시간에 의해서 쌓여가는 어떠한 시그널이죠. 그러한 시계열 데이터, 또 뭐 문장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번역이나 이럴 때 사용되는 문장도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გან이라고도 읽고요. 간이라고도 있는데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건데 이것은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을 해서 그것을 똑같이 따라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로 하면은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학습을 해서 사람의 얼굴은 눈썹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어 이런 정보들을 파악을 해서 사람의 이러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이제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GAN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러한 딥러닝들을 사용해서 딥러닝의 기초적인 어떠한 이런 많은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트랜스퍼 러닝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의 발전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가, 어떻게 산업에 적용이 되었고 아니면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는가를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딥러닝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산업군들이 많습니다. 금융도 있고 전자상거래에서는 추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제조업에서는 제품 이미지를 갖고 수율을 예측을 할 수도 있겠고 굉장히 많은 이제 산업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딥러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산업적인 제조업에서
이제 어떠한 물건을 만들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뭐 복잡하게 쌓인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에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막 이러한 회로를 그려주고 만들어주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과정을 통해서 반도체가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 안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뭐 이러한 결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함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전에는 뭐 머신러닝이나 아니면은 심지어 더 전에는 뭐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씩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뭐 접근할 수조차 없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작은 검출을 할 때는 뭐 영상의 질이 떨어진다면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더 이제 고화질의 영상으로 바꿔주고 고화질의 영상으로 바꿔준 뒤에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뭐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세그멘테이션을 이용해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결함이 있다. 웨이퍼에서 이런 결함이 어느 위치에서 발견이 되었다. 아니면 발견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의 결함, 그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수 있고 또 그 결함이 어떤 형태다. 뭐 A의 형태다, B의 형태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디펙트 결함을 분류하는 시스템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을 조금 그 반도체에서 의료로 넘어오게 되면은 질병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엑스레이를 넣었을 때 의심스러운 부분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CT 혹은 MRI 영상이 들어왔을 때 뭐 암 특정 질환의 부분을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위치를 알려줄 수도 있고 세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그 정확한 픽셀들을 선별을 해낼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러한 몸에서 나오는 다양한 신호들을 사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미 사실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관련 회사들도 굉장히 많죠. 뭐 동물암을 진단하는 이런 키트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저희도 진행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드름을 검출하고 여드름을 분류하는 것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내 여드름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면 일일이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됐다면 뭐 지금도 의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부가적인 정보로 내 이미지를 넣고 내 이미지에서 여드름이 얼마나 많고 그 여드름들이 또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여드름 중에 내 여드름 타입은 어떤 타입이다 라는 정보를 또 딥러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CCTV에 나온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이제 판별을 하면서 이러한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도 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굴 인식으로 또 나아가 할 수 있는 게 감정 인식이죠. 이 사람이 과연 어떤 감정을 띠고 있을 것인가. 뭐 웃고 있을 수도 있고 놀라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감정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에 적용을 해보는 것을 이제 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또 드론에도 앞에서 말한 모듈을 뭐 적용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뭐 특정 사람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러한 영상에 온 물체를 인식해서 과연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판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가벼운 그 디바이스에 탑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기존 한 몇 년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저사양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딥러닝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여러 가지 레이더 센서 같은 것을 갖고 여러 복잡한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뭐 오브젝트를 인식한다던가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던가 뭐 거리를 측정한다던가 이런 많은 기능들을 대체하려고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그 딥러닝에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RNN 순환신경망이 있다. 그 순환신경망은 그 시계열 어떠한 순서를 이루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음악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악도 굉장히 앞뒤 이런 순서가 중요하죠. 박자도 중요하고 분위기의 구성도 중요하고 이제 그것들을 생성을 하는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면 작곡을 대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인식이 이제 가장 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의 기술 중에 하나죠. 어떠한 소리가 들어오면은 딥러닝을 통해서 그게 어떤 뭐 헬로구나, 어떤 인사를 하는 거구나, 아니면 나한테 어떤 말을 건네는구나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거를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치에서 텍스트로 바꾸기 때문에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이제 음성 인식이라는 이제 기술을 하고 있고 번역도 사용이 되고 있죠. 구글도 이제 어느 수준까지 연구는 되어 있지만 이게 정확도가 높지 않아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한 2, 3년 전에 이제 인공지능이 딥러닝이 번역에 도입이 되고 나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네이버 팝하고 아니면은 구글의 번역을 들어가셔서 이렇게 쳐보게 되시면은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긴 문장들도 매끄럽게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비서도 있죠. 인공지능 비서도 있는데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겠죠. 일단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저게 말인지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음인지도 분별을 해야 되고 만약 이게 말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원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TV를 켜달라고 하는 건지 온도를 내려달라고 하는 건지 이런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들어간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 앞에서 뭐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할 때 강화학습도 나왔었는데 이러한 게임 쪽에서는 강화학습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타리라는 그 옛날에 뭐 벽돌 깨기 이런 게임들 많이 해보셨죠? 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슈퍼마리오나 최근에는 뭐 스타크래프트, 뭐 오목 이런 것들에도 이제 강화학습이 적용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더 좋은 점수를 향해서 학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되게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투 텍스트가 있겠죠.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글로 뭐 바꿔주게 되는 거죠. 뭐 당연히 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소리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이러면은 뭐 이런 것들은 뭐 앞을 보시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뭐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이제 방법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앞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기타를 치고 있네. 또 블랙 셔츠를 입은 사람이 기타를 치고 있다. 뭐 아이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 레고를 갖고 놀고 있다. 그리고 뭐 어떤 남자가 백덤블링을 하고 있네. 뭐 이런 문장을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을 생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뭐 조금 바꾸면 이제 말로도 변경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시는 알파고도 있겠습니다. 알파고가 알파고에는 이제 이것도 게임 중에 하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 학습이 들어갔고 또 그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간 어떤 것을 학습하고 그것을 흉내내는 그 네트워크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 정말 이제 사람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앞에 보인 3개의 이미지 중 2개는 실제 사람의 얼굴을 찍은 영상이고 하나는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성한 현실이 없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어떤 게 인공지능이 만든 얼굴이고 어떤 게 실제 사람의 사진인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죠. 실제 정답은 이제 이 맨 오른쪽에 계신 남자분이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해낸 사람의 이제 뭐 사진, 그림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뿐만이 아니라 글에서도 나오고 있고 성능을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딥러닝의 기술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딥러닝이 다양하고 사실 저도 모르는 분야가 많을 정도로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니까 그것들을 저희와 함께 뭐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이제 아이템과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